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정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살림살이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 이게 지금 아직 결정이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처음 초기에 싸웠을 때보다도 더 힘있게 싸움을 해야 우리의 살림살이를 제대로 채워놓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의지를 가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예. 안녕하십니다. 저희 산불이 나가지고요. 산불이요? 산수 타고 있어요. 아빠랑 왔는데 위치가 어딥니까 지금? 잘 모르겠어요. 완전 산이라서. 산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불이? 산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오전 11시 25분쯤 남은 이성의 대응 상담대가 밤사이 불이 이끈 안정시 산동은 다시 보세지는 중입니다. 삼성 IC에서 안전 다시 양방향 설정돼서 마을에서는 스택 집중기로 연기가 필요하고 어디로 대피해라더니 이런 게 나오잖아. 그게 없어. 뭐 전화하니까 그래서는 아직 대피 명령이 안 떨어져. 산에서 산으로 이제 본인이 한 6km 사는데 그게 날아다닌다고 그러더라. 여기서 산을 나가야 된다는 생각. 진짜 앞도 안 보이고. 안동으로 넘어가기 전 이곳 경북대로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진화 전력을 집중했다면 확산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것. 2019년 고성 산불 당시 전국 각지에서 소방차 872대가 긴급 투입돼 방어선을 구축했고 마침내 불길을 잡아냈습니다. 확산 예측도 방어 전략도 보이지 않았던 진화작전. 결국 의성 산불을 멈추게 한 것은 바다였습니다. 경북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이 국회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조속한 특별법 제정과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산불 피해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 지원 대책 마련에 이견이 없는 만큼 이런 한계를 극복할 산불 특별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산림 재난과 관련한 특별법으로는 처음입니다. 특별법 시행과 함께 경상북도는 피해마을 재창조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홍성 달기약수터와 영덕 노물리 성리는 민간 투자를 유치해 관광지역 명품마을로 개방 또는 산불로 무너진 공동체를 살리고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5대 분야 38개 전략사업 구상도 공개했습니다. 산지 개발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 창출 방안이 담겼습니다. 통해 산림 휴양 복합단지를 의성의 복합 산림 경영특구 시범단지와 스마트 과원을 조성하고 청송의 골프 레포트 단지, 영양의 1월산 숲속 호텔, 영덕의 리조트와 골프장을 짓겠다는 서울사무소와 환경운동연합 등 80여 개 시민환경단체가 오늘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은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한 산불특별법 법안에 보호구역 해제와 위험목 제거 명목의 무분별한 벌채, 환경영향평가 절차 완화 등이 담겨 자연복원보다 산림 난개발과 환경 파괴를 초래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산불특별법을 근거로 한 산불 극복 재창조 프로젝트를 발표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산불특별법이 난개발의 도구가 될 수 없다며 유가 발표했습니다. 청송, 영덕의 골프장과 리조트를 유치하는 민간 개발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산림개발 제한 완화 규정을 근거로 무분별한 산재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개발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기존 법안을 대폭 수정해 산불특별법을 통과시켰다며 지금 경북이 해야 할 일은 골프장, 리조트 같은 허황된 개발 계획이 아니라 주민 삶의 회복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영양입니다. 영양은 불 딱 하면서 TV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뭐냐면 아름다운 일들이 많았죠. 이장들이 예를 들면 이장이 부부와 같이 불을 끌어 들어가다가 부부가 같이 차에서 숨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또 구출하고 영양이 참 아름다운 일이 많았어요. 영양군 산불피해 대책위원회 김남수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영덕은 노물리 아마 기억할 거고 우리 안동 사람들이 회목으로 많이 갔죠. 거기에 예를 들면 피했던 주민들이 방파제 바다가 없었으면 다 죽었습니다. 그때 공무원들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예, 주민들이 이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사람들을 대피시켰죠. 그 영덕군 산불피해 대책위원회 김진도 위원장님이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의성군은 욕 뒤지게 먹어야죠. 초기 산불 지나 못해서 걸고 의성에서 불이 나갔고 마지막에 예를 들면 의성이 나중에 예를 들면 뒤늦게 대책위를 꾸렸어요. 그래서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의성군 대책입니다. 의성군 산불피해 대책위원회 박기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안동에서 지금 환경을 위해서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안동 환경연합 김수동 대표님 오셨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산불에 워크숍도 주도하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 산불을 계속적으로 알렸던 그 안동 녹색당 허승규 공동위원장님이셨습니다. 안동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안동 산불피해 대책위원회 안병환 공동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임동입니다. 네, 안동 산불 대책위원회 이목석 남선 공동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안동입니다. 권영수 공동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소상공인 그 농공단지가 거의 탔죠.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은 예를 들면 그 생산을 하지 못하면서 그리고 다시 공장을 지려고 해도 못 없어서 못 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에 탄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일터가 다 없어지고 직원들이 다 없어지는 이런 상황을 겪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셨습니다. 대표에서 안동 산불 피해 대책위원회 농공단지 대표위원장으로 계신 민춘홍 공동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일념으로 저는 지금까지 농사는 제대로 짓지를 못하고 열심히 대책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저께 이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가몽이라는 그 사과 아시죠? 그 한 100자 정도 나왔습니다. 좀 타고 남았는데 그래도 그게 앨범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종잣돈 같이 제가 하면서 기쁜 마음에 여기 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슬픔을 같이 하는 중에도 이런 그래도 조그마한 소확이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제가 여기 참가하기 전에 여기 계신 녹색당 허승규님하고 안동 환경운동 연합 대표님하고 같이 안동 전통시장이었죠 그때가 그 문화의 거리 거기서 같이 행사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똑같은 말을 피해 보시지 않은 일반 시민들한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피해가 가장 큰 사람들이 우리 이재민입니다. 우리 피해자들이 얼마나 큰 피해가 있냐. 눈으로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안 보이는 게 무진장 많습니다. 이제 앞선 위원장님들이 좋은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지금 뭐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생계가 지금 가장 걱정입니다. 그 생계를 뭐 우리 시골에서 뭐 노동일 할 자리도 없고 그렇다고 뭐 당장 어디 가서 벌어올 게 없습니다. 그 월급을 받고 또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걱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걱정이 퇴사입니다. 지금 이제 돈 뭐 몇 푼씩 한 달에 100만 원씩 두 달, 석 달 줬고 이제 더 이상 쓸 돈도 없고 나올 돈도 없고 앞으로 또 뭐 농사 짓는 분 뭐 많지만은 반갑습니다. 성에 거주를 두고 있는 박기라고 합니다. 제가 할 이야기들을 전부 앞에 위원장님들이 다 하셔가지고 저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해 3월에 불은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한답시고 나무를 다 잘라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꼭 살아야 되는 이 자리에 뭐가 우선이 되어야 할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는 제가 좀 착각했는데 공감대 의원님 오셨는데 산불 도에서 좀 특이 맡으셔갖고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 중에서는 가장 열심히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통도 많이 했기 때문에 2, 3말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 역시나 국회의원 차기권입니다. 저는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입니다. 지역구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오늘 오게 된 것은 저는 농해수위 소속이 아닙니다. 저는 원래 상임위가 그 기재위입니다. 조세와 재정을 다루는 기재위인데 올해 초에 대형 산불을 제가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많은 물적, 인적 피해가 있었고 그런데 어떤 산불과 산불에 대해서 많은 이 당국의 대처가 미흡하다라는 좀 그런 지적을 제가 좀 접하고는 국회에서 열리는 제가 산불 토론을 제가 거의 다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경북 농민분들 위주로도 그때 한번 국회 토론회가 있어가지고 저도 그때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해서 좀 어떤 애로점인지도 듣기도 했었고요. 또 다른 토론회도 많이 가봤는데 그러다 이제 국회에서 산불 특위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주 관심사는 사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피해 배상 보상 요 문제보다 왜냐하면 제가 농해수위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왜 이 큰 산불이 났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산불을 좀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제가 그 관점에서 저는 원래 기재위 그 활동을 하면서 약간 과외로 이제 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산불특위 자원을 했는데 산불특위 가보니까 법안 소위가 이미 꾸려져 있었습니다. 이제 사실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산불특위가 구성이 됐었던 것이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법안 처리보다는 이 제도 개선, 어떻게 하면은 이 산불을 앞으로 더 막을 수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저는 주장이가 제도 개선 소위에 제가 이게 소속돼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달에 그
법안 소위에서 법안이 만들어져서 전체 회의로 왔을 때 솔직히 말씀드려도 제가 이 법안을 자세하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 원래 하던 업무가 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의련히 법안 소위에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다 검토를 잘 하셨겠거니 해가지고 저도 별 다른 뭐 반대에 내지 않고 수고하시다고 했는데, 근데 법안 이제 산불특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 하할사과 일주일 사이에 이 법이 문제가 많다라는 또 소리가 뒤늦게 제가 좀 접하게 됐습니다. 그 소리를 접하고 제가 이 법안을 보니까 진짜 상당히 좀 우려되는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 표결할 때는 제가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걸 반대를 해야 되나? 근데 또 크게 봤을 때 이 산불특별법은 앞쪽에 주민들, 이재민들 지원하는 이게 큰 게 하나 있고 뒤쪽은 어떤 개발에 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뒷부분은 제가 동의할 수 없었지만 또 앞부분은 또 피해 이주민들 분들께서 빨리 이 법이 통과되고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저는 기권을 하게 됐습니다. 참 이 법의 뒷부분은 반대하고 싶었지만 또 앞부분은 또 우리 피해 이주민들이 빨리 좀 이렇게 시행되기를 바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고민하다가 기권을 했는데, 근데 지금 이 법이 보니까 국회 본회의 통과되고 이제 정부로 이송이 되면은 14일 이내에 이제 국무회에서 공포를 하면 이제 확정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아직 국회에서 안 보낸 걸로 오늘 아침까지 아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안 보낸 걸로 상당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이 산불특별법 통과된 이후에 여러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되게 비판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좀 추측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미리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아마 그 뒷부분에 어떤 산림 난개발 관련된 이런 조항 외에 앞부분에 피해 배상 지원에 관한 또 질문이나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제가 바로 접답을 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좀 제가 미리 양해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렇게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다만 오늘은 제가 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제가 국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제가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서 또 이 여러 가지 우려되는 조항들을 어떻게 좀 그러면은 좀 개선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의견들을 제가 경청을 해서 앞으로 국회에서 그런 부분을 좀 공론화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는 좀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좀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토론이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착잡합니다. 어쨌거나 지옥 같은 현실을 지금까지 견뎌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안동에서 환경운동을 15년 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불이 진화되고 나서 28일부터 의성에서부터 안동, 영양, 영덕, 정송, 아까 그 노물리까지 따개비 마을이죠. 완전히 그 소대밭이 된 거기까지 다 갔다 왔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서sam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버텨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은 8월 달에 4월 달에 이거를 원인 조사를 해야 됩니다. 경북 산불이 왜 이렇게 크게 확산이 됐는지 그 원인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 사회라는 것은 왜 원인이 왜 뭐가 발생했는지 그런 그 원인을 찾아서 이후에는 재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게 사람 사회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 원인 조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시민단체들이 돈을 모아서 원인 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경북 산불이 이렇게 대형화됐었는지, 그리고 22년 물신 산불도 왜 그렇게 컸었는지, 20년 안동 산불도 그렇게 크게 났었는데 한 번도 2020년에 원인 조사하고는 한 번도 원인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역할이라는 것이
이 사회 법이라든지 제도가 정책이 잘못된 게 있으면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의 아픔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같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흔히 아는 대로 학연단체 하면은 뭔가 맨날 그 못하게 하는 그런 사실 못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아픔을 같이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서울에 갔다 왔습니다. 새벽 4시에 갔다가 유수공장에 제가 출연을 했었는데요. 이게 10월 2일 날 저희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갑자기 특별법을 보고 이거는 법이 아니다. 도저히 21세기 대한민국 그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없는 법을 했다. 왜 그러냐면 피해 지원과 구제에 대한 그리고 또 삶을 회복시키게 되잖아요. 거기에 방점을 찍어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많은 간담회를 하고 토론회를 하고 했는데 한 번도 난개발에 대한 이 부분을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1년 360일 같으면 366일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싸웠지 않습니까? 근데 모처럼 안 싸우고 이거를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놓은 걸 보니까 이런 괴물 같은 악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악법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주민들, 피해 주민들을 나중에 두 번 올리는 그런 결과가 될 겁니다. 이게 그 악법에 의해 가지고 난개발이 되면은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길 거고요. 우리 많이 겪어왔지 않습니까? 골프장 들어오고 댐 들어오고 이러면은 산성관계가 생기고 수십 년, 수백 년 이웃하며 살면서 그 사람들이 이해관계 때문에 원수가 됩니다. 그거는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골프장을 사실은 이 경상북도 어디에 지금 불났는데 이거 정말 그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데 없어요. 제일 좋은 게 골프장입니다. 골프장 지금 어떻게 됩니까? 주민들 그 쫓겨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골프 치러 갑니까? 그 개발 이익은 자국마들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동체를 파괴하고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면요. 강제 수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산림투자 선도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강제 수용 들어보셨죠? 이게 일제시대에 있을 법한 거잖아요. 그 강제 수용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벌채를 산주 동의 없이 할 수 없었는데 산림청에서 위험목으로 지정을 하면은 벌채를 하고 나중에 통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부 다 사유재산 거침이잖아요. 이거는 헌법에도 위배되는데 이러한 법을 만들려고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그렇게 조용하게 손잡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일어난 자리에 차규근 의원님보다가는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그 책임 있는 국회의원들이 와가지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금 만들어진 특별법이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에도 또 산불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전년에도 나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재난지역 선포를 하고 그때마다 이 특혜법을 만들어가지고 전국 산지를 난개발로 몰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 가장 우선 돼야 되는 게 피해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것, 삶을 회복하는 것. 그 이마에서 그랬잖아요. 한 분이 그 정말 넉넉고 SS기 끌고 가다가 전복이 돼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우리 주민들이 겪어왔는데 몇 달 동안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주물떡거리는 게 결국은 난개발할 수 있는 면허증을 딴 겁니다. 이게 그냥 딴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아픔과 피해를 빙자해가지고 따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붕괴를 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요구를 해라. 이 법을 수용하면 안 된다. 물론 이 법이 연기가 되고 수용 그 지원이 좀 늦어지겠지만은 이게 지금도 제가 보니까 석 달 동안 또 재조사해야 되는데요. 그럼 시간이 어차피 가는 겁니다. 이거 패스트 트랙에 태워가지고 하면은 이걸 법을 새로 우리 지원에 대한 특별법을 따로 분리를 시켜가지고 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 그 시민단체에서 쓸데없는
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아픔을 같이 하고요. 저희 사무실에 몇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분들은 법에도 호소를 할 데도 없고 이게 이제 그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간접 피해를 입으신 분들입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것 부분들까지도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게 없잖아요. 다시 이제 주민들한테 재논의를 하러 가는 거.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법을 재제정하러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한테 지원과 삶을 회복하는 데는 더 강화되고 더 확대되는 그런 쪽으로 이번에는 우리 녹색당의 허승규 공동위원장이 굉장히 많이 산불 때문에 노력 많이 하셨는데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제 앉아서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안동 녹색당 위원장이고요. 오늘 저는 환경단체 대표라기보다는 제 지역구 남선면, 이마면 지역구를 대표한 지역 정치인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오늘 들으러 왔는데 이 자리에 앉혀주셔서 저 몇 가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 산불 재난 발생 이후에 제가 안동 MBC 고정 패널인데요. 6개월 정도 특별법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특별법 방송할 때 피해 지원 보상 안 떼서 구체적으로 빨리 통과시키고 개발 공약 빼가지고 해라고 요구도 했는데 지금 이상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피해 보상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장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론이 중요하다. 제가 특별법을 보고 왔는데요. 지금 이마 남선의 많은 주민들, 우리 오 계신 주민들이 집을 못 짓고 계시죠. 그래도 특별법 통과되면은 단돈 얼마라도 좀 더 보상이 나올 거를 기대를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특별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구체적인 수치가 없어요.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거는 마련됐는데 다 대통령령 시행령이에요. 그나마 하나 지방소멸 대응기금 우선 배분 특례는 2031년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있습니다. 이것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답답한 건 뭐냐면은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 그리고 안동시청이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주민들 희망 고문하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이마면 효자치 갔다가 500명의 주민들하고 춤을 추다가 왔는데 주민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특별법의 내용이 뭐가 들어있냐. 주거 보상 나오냐 했는데 제가 이거는 왜곡이 아닙니다. 제가 잘못된 얘기하면 지적해 주세요.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요. 그럼 잘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희망 고문이 돼요. 야, 주거가 한 1억에서 1억 2천 나오는데 한 3천만 원 더 나오냐 했는데 6개월 뒤에 보면은 없는데요.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사실을 주민들에게 공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나마 이 자리에 오신 조국익 씨나 장경호 의원님 저 용기 있는 분이고 지금 이 자리에 안동까지 오셨는데 특별법 내용이 별게 없다. 시행령이 중요하다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주민들은 지금 희망 고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시행령 초안을 내놔야 돼요. 시행령을 보니까 보상은 이제는 못하겠고 저희는 개발을 하겠습니다라고 보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은 과거에 임미 의원처럼 70%까지 실보상이 나오는데 지금 이 내용이 없고 지금 공중에 떠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답답한 게 이 특별법에 비어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권이 솔직하게 주민들이 알리고 이 부분을 지금 같이 채워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경단체랑 주민들하고 이 구도 잡는 건 왜곡입니다. 피해 보상안이 비어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사자성어, 성동격서 서쪽을 치기 위해서 동쪽에서 떠들어야 된다고 환경단체를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환경단체가 지금 보상안의 방안이 되는 게 아니라 특별법 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환경단체랑 주민대책인 연합전선을 짜가지고
지금 자칫하면 환경단체하고 주민들 싸움 붙이면요 정치권이 뒤에 숨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재 특별법에서 구체적인 보상안은 비어 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 혹시나 이거는 추론이에요. 이 난개발 관련 예산이 확보 안 될까봐 보상안을 지금 재건위원회 뒤로 미루고 하는 그 꼼수면은 진짜 안 되겠죠. 그리고 저는 그래요. 꼼수를 피울 거면 솔직하게 피워야죠. 예를 들어 지금 그 재건위원회가 만들어질 겁니다. 거기에 다 뒤로 넘기면 이거 지금 인적 구성되고 이래버리면 한 6개월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는 다시 한번 요약을 하겠습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진 거는 절반의 승리긴 합니다.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데 그 안에 세부 시행령이 다 비어있고 저는 최소 조항은 들어갈 줄 알았어요. 뭐 70%라든가. 그거조차도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이도 저도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5개씩은 대책위가 정치권하고 다시 좀 압박을 해서 시행령 초안을 내놓으라고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상을 안 해줄 거면은 배상을 안 해준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환경단체 분들도 뭐 저도 환경운동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난개발 조항의 문제도 지적을 하는 만큼 지금 이 주민들의 피해 보상 부분에 좀 같이 싸워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몇 개월 동안 싸워서 만드는 이 특별법이 희망 고문이 되지 않도록 뭐 저도 지금 같이 싸울 것이고 저도 더 방송에서 떠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니까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이 싸워왔던 그 성과를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저도 지역의 정치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네방네 주변에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특별법이 통과됐는데 시행령으로 정해진 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 아직 함께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 자리에 그 제3당인 조국혁신당 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 자리에 와야 되는데 특히 이제 지방선거가 200일 남았으니까 좀 정치권에 많이 목소리 내서 우리 주민들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허진규 공동위원장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거냐면 보상이나 배상이라는 용어가 안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국가는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네, 국가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그 용어를 안 쓴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70%의 그 원안인 70%의 실지구에 그 취약계층 100% 이 부분에 우리가 어떤 비대위가 어떤 키를 잡아야 되냐면 이 사업에 예를 들면 1000억이라는 말이 돈이 나오면 700억 예를 들면 70% 그리고 100%를 먼저 지급해 주고 그 나머지에 예를 들면 난개발에 관련해서도 추후에 논의해야 된다. 일단 1차적으로 가야 된다. 이게 핵심이고 그 나머지 논의는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싸움을 했을 때 예를 들면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예를 들면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주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불과 관련해서 특별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주민의 피해와 배상 보상을 1차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게끔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움직여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권기창 시장하고 우리가 얘기하고 예를 들면 의성 뭐 군수하고 얘기하고 해서 이게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고난이도의 싸움에 지금 상황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고난이도 싸움의 막판에 예를 들면 아까 허진규 위원장님 말씀했지만 일단은 우리가 지분 져진 겁니다. 지분 져졌어요. 특별법은 통과가 됐는데 껍데기라는 겁니다. 이 껍데기 알맹이를 마지막에 채우는 거 이게 우리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근데 지금 한 분이 먼저 질문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 나무농공단지 탔습니다. 농공단지에 계시니까 지금 위원장님 예. 그 차경근 위원장님 그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일단 예, 마이크 주십시오. 예, 예. 예, 질의를 먼저 해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안동 나무농공단지에 그 제조업을 하고 있는
한국발도 대표 민춘홍입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의 대표위원장 피해 기업 대표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 오늘 주제가 사실 뭐 난개발 그리고 특별법에 관한 얘기가 주된 내용인데 사실 저희들 피해 입은 같은 주민으로서 저희들 기업 소상공인들은 여기서도 사실 약간의 차별이 아닌 차별을 받고 있고 또 저희들이 산불나고 5월달에 그 재난법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희들 보상된 건 한 개도 없습니다. 뭐 아까 정부에서 보상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저희들도 공문을 받았는데 지원된 게 아직까지 없습니다.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영양 산불이라든지 강원도 산불에서는 재난법이 없어서 지원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재난법이 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행안부하고 기재부하고 어떤 그 금액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지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어떤 규모가 지원이 되는지를 결정이 안 나서 저희들이 특별법에 어떤 의견을 제출을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재난법으로 그거를 아직까지 저희들이 뭐 행안부라든지 중기청이라든지 아니면 시나 도에 질의를 여러 번 유선상으로도 해보고 공문으로도 보내봤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얘기를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작을 것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저희들도 소상공인 중소기업들도 어떤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저희들 남원농단지만 해도 피해 입은 기업들이 아주 공장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못하고 그냥 폐허로 그대로 남겨둔 업체들도 많거든요. 그게 뭐 어떤 급한 데는 지금 은행이나 정부 대출을 받아서 지금 수십억 대출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번 재난법에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의 지원이나 보상이 되는지 사실 제일 궁금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아까 소위 기재부 담당하시는 거라고 하셔서 기재부의 생각을 제가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좀 질의를 먼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제 기재위의 소속이고 기재부가 피감 기관, 지금 국정감사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아쉽게도 만약 제가 기재부 상대로 고를 취지를 하더라도 기재부는 명확한 답변을 피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관련 법하고 뭐 농림부나 이제 산불특별법에 직접 이 관계되는 기관 내에서 이제 꼭 결정을 해서 이게 집행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재부에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원 계획이 있냐 이렇게 물어도 기재부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도 소관한 거 아니라고 말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싶습니다. 대신에 저는 이제 아까 말한 산불특위위원인데 원래 산불특위가 이제 10월 말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산불특별법 통과되기 전이었는데 저는 이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큰 산불 다시 나지 않도록 거기에 이제 주된 관심사였는데 10월 말까지 도저히 이 공론하는 데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뭐 양당 간사하고 위원장님한테 계속 요구를 해서 결국에는 산불특위가 12월 말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11월 달에 인도 산림 정책 관련한 공청회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때 제 생각에는 뭐 그런 이 산림 재난 억제를 위한 뭐 예방을 위한 부분도 있지만 이번에 또 산불특별법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난개발 문제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그런 제가 현장에 가서 피해 이주민들 분들 만나니까 이런 목소리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되게 답답해하고 계시더라. 그 말씀은 제가 산불특위 11월 달에 공청회가 열리면 그 현장에서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잠깐만요. 뭐 여러분 같이 마음은 다 똑같을 겁니다. 저는 남선에서 한국 진도견 보존 파크도 하고 분재, 난초, 송이산, 집, 분재 원실
전부 뭐 말로서 이게 표현이 안 되는데 이 분재가 가격이 주당 몇십억이 넘는다 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알 겁니다. 30년 전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불안저 비로도 내가 그걸 안 팔고 뭐 다른 계획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다가 3월 25일 날 4시에 이런 뭐 날벼락을 만났는데 바로 옆에 저수지가 있고 소방차가 들어오는데 정부에서 불을 안 껐습니다. 그래서 속이 상해서 산림청에도 제가 갔어요. 내 바른 얘기합니다. 도지사 산림청장 못해 따본다 그랬어요. 안 만나주대요. 그러고 들어가는데 그 검색대 통과 다 시키고 들어가니까 산림청장 의성으로 출장 갔대요. 그 내가 어디 다 뒤질 수도 없고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이 가격을 어떻게 자기네들이 평가를 못합니다. 그런 수준도 안 되고 내가 여기 찍어놨던 게 대충 남은 사진을 가지고 김영동 의원 사무실 뭐 서울에 우리 그때 그 7월 1일 날 갔을 때 이미애 의원도 내가 만나서 한 소리를 했어요. 안동사한테 얘기 좀 하자 하니까 김영동 의원님한테 얘기하래. 성질이 나갖고 확 제가 봤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비서관이 그 하진민가 내일까지 공개하겠습니다. 그 명함쯤에서 뭐 연락을 자기네들이 이걸 하면은 도와주겠다 했는데 그냥 뭐 주머니 엮고 내려와갖고 그 이튿날 오후 되니까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고 그래 뭐 한 몇 장 그 카드 찍어 보내다가 짜증나가 치우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데 저는 집이 그게 무허가로 되어 있다고 아직 보상 초당에 2천 받고 지금 그 8.2평짜리 컨테이너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고 그저께 설계 그 다 하고 전부 다 해갖고 보냈는데 그때 이제 2천 나오고 시장 건기창 시장 내보면은 님 소리도 안 나옵니다. 이 양반 매번 도망다니다가 지금 도망도 못 가요. 이제는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주민을 위해서 뭘 한다 하면은 정말로 자기 부모나 친지 같으면 공무원 보고도 그랬으면 너 이렇게 할 수가 있나고 뭔 얘기도 안 통하고 이제 앞선 분들 아까 좋은 말씀 뭐 의원님도 오셔갖고 많이 하셨는데 이 말로 우리 백날해가 안 되고 나는 각오를 하고 있는 사람이래요. 70년 넘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여러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 하나도 희생할 각오를 갖고 있는 놈입니다. 내가. 그래서 도지사 만나갖고 말은 들으면은 이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그래. 그 돈을 가지고 어디다가 그래 뭐 개발을 하고 뭘 하고 산림청에 내가요 3월 그때 불난 뒤에 전화하고 난리를 냈어요. 하다 안 되면 우리가 그 생계로도 하기에 아까 그 태양광 있잖아요. 산에 내 장비 올린다 했습니다. 산림청에 김용진인가 김진용인가 헷갈리는데 이 소득 가장이 죽으라고 반대를 해요. 아이고 사장 들어가면 막 큰일 난다 안 된다 뭐 큰일 날 게 뭐 있어 더 큰일 날 게 어딨습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사람이 그래도 여러 사람 이제 피해 안 가게 하려고 참고 내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도에 같이 가서 도지사 만나갖고 내가 앞장을 설 테니까 안 되면 내 멱살 잡고 그어버립니다. 그거 다 기자들 따라올 거 아닙니까? 오늘 앞에서 왜 그래 뭐하고 전라도요 정부요 뭐 오만 잘구전 놈들 내가 진돗개 협회도 하고 남도 하고 뭐 분재도 교육도 시켜보고 오만 잠시 다 해봤기 때문에 다 듣는 게 있어요. 저도 이 사람들 하는 게 이게 행정인지 뭔지 뭐 하는 짓인지 그리고 국회의원 사무실로도 내가 이 자료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오는 거 이 내용이 사람 가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는데 이거는 죄송합니다만은 국회에 내가요 우리 진돗개 2마리요 등다리에 소화전 가스통 넣어갖고 주여보려고 그랬어요. 죽으면 그 사람들 지금 올라가 얼마? 3천 얼마? 처음에 1,000만 원 그랬잖아요. 목숨을. 그런 짓을 하고도 우리 주민을 뭐 사람으로 취급합니까 지금? 근데 무슨 대한민국이 선진국가가 뭐고 뭐 하다 안 되면 이 사람들 전정권 탓하고 뭔 정권 탓하고 계속 끄떡거림하고 그래서 나는 정치하는 사람들 뭐 다 계시지만은 정말로 우리 이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시면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같이 밥 먹는 사람인데 우리 개는 3번 얘기하면 듣습니다. 이 개보다 못한 인간들한테 더 이상 뭘 이걸 하고 있어요. 내가 대통령실에 면담해달라고 사립청에 전화하니까 이 양반이 안 받아내셨나를. 그러니까 도의 그 담당자 소득과 그 여직원이 봤는데 내가 공무원 그것도 못하고 내 지금 아직 추석 지날 때까지 소식이 없길래 더 기다려보고 안 되면은 저도 유튜브도 그 우리 개 때문에도 내가 하고 했지만은 나도 언론 플레이를 하든지 뭘 하든지 이거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가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돈 받고 가가지고 우리 신고를 받고 보냈지 뭐 그걸 잘랐다고 앞으로 면책특권이고 뭐고 전부 다 없애야 됩니다. 똑같이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그래야 이 사람들도 정신 차리고 뭘 하지. 언제까지 놔둬도 정신 못 차린 사람들 저끼리 그래 석석석석 해가지고 이 뭐하는 짓이다 여기에. 우리가 어디 뭐 자기네들 장난감입니까? 뭐 법을 통과를 했으면 우리 도와주려고 해야 되지. 이것도 아니고 이거 기만을 해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을 수 있나요? 내 목숨 하나 내 버릴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내 앞장설 테니까 용기 있는 분들 백날 이거 모이고 해봐야 안 됩니다. 가서 나는 처음부터 그랬고요. 가서요. 아니 어차피 이래 사나 저래 사나 그 8.2평짜리 뜨거운 데서 이 미역 터진 데서 한정할 지경인데 사람이 먹어도 살이 안 쪄 지금 한 10kg 빠졌어요. 그동안에 미치고 한장하겠어 지금. 가자 그러면은 아무도 뭐 별로 이래 보고 있어. 아니 대통령실에 가면은 사람 잡으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부터 갑시다. 가서 거기서부터 산림청으로 도로 이거 하향 지시를 시켜야 그나마 답이 좀이라도 낫게 올 것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밑에서 지방에서 아무리 올라봐야 백날 올리면 뭐합니까? 거기서 그냥 안 바쁘면 그만인데 본들도 그러니까 현실이 이러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오늘 이 바쁜 시간에 모여갖고 물론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참고 많이 됐을 겁니다. 앞선 분들한테 부탁할게요. 도에부터 갑시다. 야, 가서 이 양반이 돈 30만 원씩 조금 재미가 났는지 어디 그런 돈을 가지고 자기가 이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걸 가 무슨 개발을 해? 정신이 없는 새끼지 그게. 나는 이제 그거 사람 취급 안 합니다 분명히. 우리 개보다 못한 인간들한테 뭐 내가 그 대접을 할 게 있어요. 그게 이래 당해놓고도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가 어디 장난감도 아니고 국회의원만은 의원답게 민생 챙기고 뭐 하라고 앞서가 보내놨지 뭐 잘났다고 보내놨나요? 어쩔 겁니까? 긴 얘기 뭐 필요합니까? 영덕소 오시고 멀리서 이제 다 오셔가지고 백날 해도 나중에 슬슬 끌다 시간 끌다 보면은 사람 우리요 힘없는 사람 지치면은 나중에 못 따라갑니다. 그걸 노리고 있잖아요. 지금 하는 지시 정부에서. 아니 이제 말나게 아니 그치고 가서 그 무슨 게 그걸 급하노. 그럼 정말 같이 뛰어갑시다. 방금 지금이라도 알았어요. 그래 아시고 전부 우리 생각 다시 합시다. 분명하게. 의원님도 멀리서 오셔가지고 우리 입장 알고 도와주시려고 오셨으니까 그래 아시고 우리도 우리 할 행동 정확하게 합시다. 앞으로 나는 그걸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 이걸로 내 두서없는 그 말 내가 마치고 급한 분 어디 가셨나? 잠깐만 보여주세요. 질의하실 때 질의를 다 받고 다 한마디씩 이렇게 좀 의견들 내는 거입니다. 얼마짜리가 있는지 있는 걸 내가 찍었어요. 여기서부터 개보다 못한 더 큰 힘이 뭐냐면요. 한번 봐봐. 비싼 게 얼마짜리가 있는지도 이 전부 일본에 오늘 개맛도 못한 사람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하나만 재밌게 얘기해드릴게요. 나무가 저는 50억이 넘는 걸 공식으로 운영하다 폐업했어요. 폐업한 지 한달 됐는데요. 공청일 때 가신 분 이거 내 전부 상호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 공청할 때 시간 되시나요? 그때 제가 공청시장 강의할 때 마이크 뺏어 많이 해봤고 개도 7동대가 200마리가 넘게 되고
저희 그 자, 이 난초도 아주 비싼 난초도 130점 다 날아갔어요. 돈으로 못 삽니다. 이거 한 장 한 장 좀 챙겨서 참고할 만한 거 찍으라고. 근데 기가 막혀갖고요. 공문을 받으면서 아니 4년 동안 그렇게 SOS를 쳤는데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예를 들면 갑자기 공천에서 세대를 갖다가 다음날 우리 핵서에서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경북 지역 산불 집회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해관계가 걸려서 오해 소지가 있는 거다. 첫 번. 두 번째, 4년 동안 한 번도 안 온 사람이 지금 온다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진정성의 의심이 있다. 그리하여 세 번째, 거부한다. 그리고 폐업했습니다. 예, 제가 만약에 걸리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 면담했으면 제가 지원금 타먹으려고 예를 들면 저 이 산불 싸움하고 있다. 이 소리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를 들면 회의하고 있어요. 간부들. 자원봉사 보내갖고 예를 들면 막 50명, 60명 보내갖고 그 사람들 선거운동으로 끊어내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안동 대판입니다. 내가 볼 때. 그래서 산불 아까 목숨을 얘기했는데 아까 주님께서 산불 집회위원장 포함해서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기 있는 위원장님들 다 목숨 겁니다. 회의와 타협에 안 넘어가시다. 맞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 다 받고 다 의견 가져갔습니다. 예, 저기 의선해. 예, 잠깐만.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한 번 한 번 의견은 중요한 건 맞습니다만 한 5분 안에 간략하게 자기의 주장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5분 하면 깁니다. 3분으로 줄여되고 5분 안에 무조건 끝내주십시오. 그리고 그만큼 5분 채우려고 하지도 마시고 중요한 이야기만 해주십사 하는 말씀. 마이크 없어도 되고요. 이렇게. 저는 의성에서 왔는데 아니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의성에서 왔습니다. 저는 사회 보시는 집행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좀 경북 공대위가 중심을 좀 잘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정치 세력을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뭐 다들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막연하게 뭐 대정부 투쟁 이렇게 얘기할 것도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법은 국회의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전까지 국회의장도 만나고 국회의원들 간담회하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법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특별법의 문제를 가지고 제안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특별법 조항에 보면 아까 여기 녹색당 젊은 위원장 하시는 분 100% 공감을 하고요. 저도 이 법 보고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공대위 단톡방에도 여러 차례 글도 올리고 했었는데 이게 저희들 의성군 같은 경우는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이 신청서를 계속 받고 있어요. 이거 원래 행정에서 해야 될 건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피해 분야가 처음 7개 분야에서 계속 나눠져요. 세세하게 계속 나옵니다. 너무 피해가 많으니까. 그리고 거기서부터 1번부터 쭉 넘버링이 돼요. 피해가 어느 분야가 많은지. 그러니까 지금 그 특별법에 사실 이런 게 담겨야 되는 거잖아요. 제조사 이런 거 없잖아요. 없고 그리고 제조사가 없으면 적어도 재건위원회 내에 조사국이나 조사위원회나 이런 피해 유형과 분야에 대해서 뭔가 좀 구분을 하고 행정이 판정할 수 있는 그런 피해 사례들에 대해서 판정할 수 있는 재건위원회 산하에 조사위원회를 둔다거나 뭐 조사국을 둔다거나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어차피 지금 문제는 그거잖아요. 아까 소상공인 중소사장도 마찬가지고 여기 앞에 분재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개인이 입은 피해 유형에 대한 판정을 못해요. 판정을 못하잖아요. 사례 정리가 안 되는데 그럼 어디서 그걸 해야 돼요? 법안에 있는 재건위원회에서 공란으로 둘 게 아니고 조사위원회나 뭐 조사국이든 뭔가 하여튼 실태조사, 전수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걸 두고 거기서 판정을 해야 그 판정에 따라서 그동안 기존 피해 등록 지원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한 보상 기준이나 보상액이나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앞에 것들이 빠져있는데 뭔 얘기를 합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성군에 있는 안영사 주지입니다. 그런데 사찰 3동이 다 탔습니다. 그런데 보상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 사찰은 제외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맨날 눈물로 지금 시간을 보냈고 집을 지으라 해도
지금 조립식으로 지으려 해도 2억은 있어야 돼요. 근데 돈 한 푼 못 받고 이렇게까지 찾아오는데 기억할때는 길 찾아오는데 얼마나 애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부 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재해를 입어가 저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노지서라는 사람이 재해 입은 사람한테 보상은 안 주고 뭐 골프장이니 뭐니 그런 개발을 하려는데 환경단체에서도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그래 안 두시겠죠? 그리고 보상 문제라 하면 나오면은 그 돈을 나오는 걸 갖고 재해 사람한테 조금이나마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맞습니다. 예, 재해 입은 사람은 지금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 많잖아요. 지금 농로, 사과밭 이런 거 뭐 창고 다 탔는데도 보상 다 받았습니까? 못 받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되지. 그 돈 나오는 거 갖고 뭐 골프장 만들고 뭐 어쩌고 도지사 그냥 놔둬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안 되지요? 예, 제가 이 이야기 하러 나왔습니다. 저도 돈 한 푼 못 받았어요. 지금 조립식으로 집 지으려고 설계해놓고도 설계사가 설계해주는데도 돈 지금 집을 못 짓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놔두고 뭐 환경단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무슨 골프장을 뭐 건설합니까? 골프장이 안동에 골프장이 뭐 한두 개 있습니까? 안 그래요? 허성규 정말로 환경단체도 같이 협의해가지고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계시나요? 네. 이 말은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 예. 저는 이제 종교시설 청송에 이제 교회를 해서 왔는데요. 어제 제가 도청에 계속 도청하고 행안부하고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죄송합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 전혀 보상금도 계획이 없고 또 성금도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아까 우리 그 녹색당 대표님이 성동격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동쪽 성문을 들어가려면 서쪽을 치라 이런 얘기 듣고 맞다. 아니 뭐 법은 국회의원이 만들지만 우리 국회까지 가려면 멀잖아요. 그리고 가장 영향력을 또 많이 좌우하는 분이 대통령인데 대통령도 실까지 가려면 멀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데가 경북도청이고 그리고 도지사 자체가 지금 산불 피해 주민보다는 어떻게 지적 사업 해가지고 피고들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저는요 이철우 지사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고 그분을 갖다 지고 흔들면 뭐가 나와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우리 청송위원장님이 여기 안동에 가자는데 안 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안 간다고 사실 학교 가야 된다고 핑계대고 안 오려 했는데 왜 그러냐면 아니 이거보다도 지금 저는 그 어디입니까 저기 도청 가자고 도청에 제가 잘하는 게 그 정근농성이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정근농성 해가지고 다 떼인 돈 다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상조회사도 했는데 모든 민원은 내가 해보니까 정근농성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구급대원 오고 112 오고 끌려가고 잡혀가고 한 명 죽으면 더 좋고 어쨌든 죄송한데 저는요 무조건 도청 가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 의견들 나오신다. 아까 의성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결국에는 우리 이제 집행부가 있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어떤 정책 이게 1차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 또한 정책이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밑으로부터의 이런 주민들의 힘과 같이 결합이 돼야 이 싸움이 될 거다. 도청 많이 저희가 이제 회의해서 예를 들면 1차적으로 이제 도청을 타겟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도 한번 좀 심도 있게 논의해서 가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네, 뒤에 나오십시오. 네. 1분 이상, 1분 정도로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제 의성에 왔습니다. 의성에서 1일 시위를 지금 우리가 2달째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걸 왜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경찰관이. 뭐 그냥 대충 이래서 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군수한테 몇 번 인사를 하고 하니까 어제 뭐 안전관리국장이나 과장이 면담을 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그분들 하는 얘기 간단해요. 그냥 시행령 발표되고 보상하고 해줄 테니까 그만하시오. 뭘 그만하라는 얘기입니까? 집에 가면 뭐예요? 가수원 다 불타고 뭐 할 것도 없는데 백수에 저도 67년 살아보면서 이게 찾아보면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시위하는 거는 군수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보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위원장 동식을 내가 어저께도 얘기했듯이 일단 가까운 도로 가고 가서 안 되면 뭐 그냥 불질러버리자. 네? 한 사람 들어가면 40 좀 넣어주고 또 그 사람 나오면 또 다른 사람 들어가고 가격하게 해야지. 맨날 이런 분들 모셔놓고 해서 얘기해봐야 진짜 쓸데없는 시간만 버리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거 갖고 얘기한다고 그게 됩니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의원님 되겠어요? 올라가서 얘기하시면? 가능성 있습니까? 우리 보상받는 거. 내년에 당장 나무하고 심을 때 그럼 묘목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과나무 30년, 50년 된 거 타갖고 이 고목들 베지도 못해 지금 제 나이로. 그거 600그루 배갖고 치워야 거기다 묘목을 심는데 그거 어떻게 배요 지금? 내가 어저께 10그루 배갖고 지쳐갖고 집사람 보고 야 너 목걸이 좀 팔아라. $10이니까 요새 팔면 한 700 나오더라고요. 그거 팔아갖고 우리 저 포크레인 해갖고 치우자. 이거 될 수가 없다. 방법은요 투쟁입니다. 저도 대학교에 시기록 사퇴하다가 저도 6개월 정치사업으로 살았어요. 그 덕에 취직도 못하고 평생 노가다합니다. 끝까지 갑시다. 당장 도착하자고요. 마음의 약속을 드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셨던 차경원 의원님한테 정말 질의를 아껴보고 한 가지 국회가 지금 12월 달까지 하게 되면 지금 밖에도 권 대표가 이야기했는데 12월에 마칩니다. 특별법 예, TV가 12월에 마치게 되면 그 뒤에 방향이 어디로 갈지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못 보시고 제 예정을 제가 약간 좀 시간이 잠깐만 진행을 할 건데요.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방향을 설정하고 갈 건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한 분 먼저 말씀하시고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차경원 의원님하고 앞에 오늘 계신 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은 지금까지 특별법을 만들어 놨는 것을 다 깨자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특별법 만들어 놨는 거 깨면 안 됩니다. 남개발하는 거 그거 우리가 막으면 됩니다. 특별법을 통과를 시켜야지 아무 대안도 없이 특별법 통과 안 시키면요. 이번에 특별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솔직히 까놓고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60명인가 70명이 와 바깥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6개 법안이고 우리가 7번째 법안에 들어갔는데 6번째 법안까지는 277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표할 때 우리 산불 투표법이 나올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60명이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럼 누가 남았습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남았습니다. 조국 혁신당 국회의원들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경북도에 있는 국회의원들만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김정재가 거기서 호남은 불안나나 하고 했습니다.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호남 국회의원들이 경상도 불났는데 말라고 그거가 도장 찍어주겠습니까? 대통령이 안동에 고향이 안동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국회의원들이 눈치 보느라고 대통령 고향인데 거기 불났는데 이거 우리가 안 찍어주고 큰일 나겠다 싶어가 민주당 국회의원들 아무 상관없는 경상도 쪽에 앉아서 도장 찍어줬어요. 이거 전부 다 대통령이 안동 출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득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통과되는 법은 그냥 가고 그리고 환경연합하고 차기원 의원님하고 잘못된 법안은 우리가 끝까지 투쟁해서 막을 테니까 이번에 이거 꼭 좀 대통령 제가 맡아서 도와주십시오. 그 방향을 설정해놓고 해놓고 난 뒤에 다시 우리가 싸우자 이 말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경상북도 5명 책임자들이 와가 앉아가지고 특별법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큰일
중요하다는 걸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영덕 위원장님이 그 생각을 잘못하시는데 생각 잘못이 아니고 오늘 이야기가 그래 나가잖아요. 아니 특별법이 통과되는 부분 속에 세부 사항을 이야기한다는 거고 아니 잠깐만요 이렇게 잠깐만요. 오해할 수도 있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정리 잠깐만요. 왜냐면 잠깐만요. 뭐냐면 앞에 있는 연사분들은 특별법은 만들어진 건 잘한 거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배상과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부분을 더 심도 깊게 고민하자는 거고 우리 김민덕 위원장님 의견은 예를 들면 특별법이 만들어진 건 일단 먼저 환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환영을 하고 거기에서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싸워야 될 몫이지 특별법 자체가 예를 들면 전체 통과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이제 그 뉘앙스를 약간 예를 들면 견해의 차이로 저는 있었다 생각을 하고요. 앞에 계신 분들이나 김민덕 위원장님이나 또 우리 위원장들은 다 같은 좀 생각이라 생각하고요. 우리 김남수 위원장님 그 하나 더 얘기 듣고 그 한번 좀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누구보다도 특별법을 제가 연구 많이 했을 겁니다. 9월 25일 날 통과되기 전에 9월 14일 날 초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 뒤져봤습니다. 그럼 최선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는 똑같은 입장입니다. 자, 조항이 누가 얼마를 받는다 이런 조항 솔직히 넣기가 왜 못 넣느냐?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영향만 해도 어떤 사람은 어떻게 피해받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피해받고 이 케이스가 수백 가지입니다. 이걸 법에다가 다 담을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한 살이 죽었냐 두 살이 죽었냐 이런 걸 가지고 법에 넣는 경우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산불 특별법도 똑같습니다. 이런 걸 결정하라고 위원회를 넣은 겁니다. 그 위원회를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원회에게 어떤 걸 요구할 건가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 산불 특별법이 끝이 아니고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을 우리가 이런 피해가 있고 저런 피해가 있으니까 이런 걸 해달라고 케이스마다 다 넣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법에다가 하나하나 끝나는 걸 다 쓰면 10,000페이지가 되고 20,000페이지가 되어도 다 못 씁니다. 그런 걸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렵게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뭘 안 되고 뭐 안 되고 종교단체가 안 되고 요양은 안 되는 거 저 다 압니다.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 얘기를 3월 25일 날부터 밤이면 밤마다 잠을 못 자고 새벽 3시, 4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알고 있음에도 이 특별법을 찬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루가 같합니다. 지금 영양도 그렇고 청승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 세상을 버리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급한데 마냥 이게 구체적이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위원회, 재조사 이런 과정 거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거 우리 몫이라는 겁니다. 환경,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양은 벌써부터 싸움을 하고 있다고. 각 지역마다 그런 걸 싸워서 우리가 방지를 하는 게 우리의 몫이지 국회의원들한테 다시 특별법 이거 없애고 재제정 그 순간에 우리는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 사태를 원하신다면 저는 공동위원장 할 필요 없습니다.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통과 안 됩니다. 그래서 대안이 있을 때 우리가 대안이 진짜로 있을 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세월호처럼 광화문 사거리에서 텐트를 쳐놓고 1년이고 2년이고 살가고 있으신 분들 그분들이라면 제가 이거 거부하겠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다 생업에 바쁘신 분들인데 우리가 할까요? 우리도 생업이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 문제 중요하죠.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못 막습니까? 위원회 15명 그거 삼을 수 있습니다. 그걸 생각을 하자 이거예요. 아예 구절이 없는 거하고 재난관리안전법에 조항이 없는 걸 받을 수 없는 걸 어떻게 받냐 이거예요. 특별법에는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위원회를 우리가 압력을 넣으면 그렇게 생각하자 이거예요. 그 대안을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었으니 지금부터 해나가자 이거예요. 그러면 저 환경운동연합 저 대표 저하고 같이 안동시내에 걸었다니까요. 저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안 찹니다. 이 넘기다 보면 문제 있는 조항 무진장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 수용 문제도 있습니다.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지만 앞에 전제 조건을 왜 얘기 안 하냐 이거예요. 연락이 안 되는 산주에게 그러면 위험목이 있는데 그러면 차가 지나가는데 가지가 떨어지는데 베지 말자는 겁니까? 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여기 예외 조항이 있잖아요. 다 적혀 있는데 왜 얘기를 안 하십니까? 연락해보고 3개월 동안 관보에 게재하고 다 되어 있잖아요. 특이한 경우에 그 특별한 경우에 예외 조항으로 들어가 있는 걸 조항을 다 보셔야죠. 그리고 그 위험목 제거도 그냥 합니까? 영양 같은 경우는 회의를 한 5번 했습니다. 위험목 제거를 어떻게 할 건지 회의를 다 했습니다.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건데 왜 그런 걸 무시하고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5주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위험목 제거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 3주 연락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도로 옆에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했잖아요. 했으면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자 이거예요. 사람의 노력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부족한 건 채워나가자 이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누가 산불 이거 특별법에 누가 반대한 분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특별법을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세요. 잠깐만요. 지금 뭐냐면 위원장님들 입장은 특별법에서 싸움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심정적으로 예를 들면 좀 감정이 다른 겁니다. 예, 감정이 좀 다르고 예를 들면 특별법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그 과정에 지금까지 쭉 봐왔기 때문에 오히려 예를 들면 더 디테일하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앞에 앉아 계신 분들도 지금 저희와 같은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특별법을 예를 들면 반대하거나 통과를 반대하거나 다시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없는 거죠. 그거에 기초해서 싸우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죠? 안에 조항을 네, 그렇죠. 원하는 거를 산불 피해난 사람들이 원하는 조항을 넣어가지고 따지라 이 말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에 어떤 구성한 심사위원들이 있고 위원들에게 예를 들면 우리가 충분하게 어떤 설득 또 내지 압박 그리고 예를 들면 그 개발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별도로 또 싸워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같이 앉아 계신 분들이나 앞에 지금 이제 토론에 나오신 분들이나 같은 입장인데 심정적으로는 다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크게 큰 이견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견 없죠? 예, 아닌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 마지막으로 그 김세동 의원님 오셨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고개만 이렇게 한번 숙이시고요. 박수 한번 보내주고요. 그 허승규 의원님 그 얘기 말씀 안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도 사실 이런 문제는 그냥 건조한 기구가 아니라 어떤 강력한 정치 힘이 붙어야 뭐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국회가 이제 대한민국 대표헌법 기관이니까 특위가 있어야 그 안에서 뭐 지지고 볶고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저는 12월 말에 종료가 된다는 건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뭔가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특위가 종료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책임지겠다라든가 민주당 국민의힘 당대표가 끌고 가겠다라든가 이 뭔가가 물음표인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제가 저보다 당연히 여기 오게 된 위원장들 그 절실한 마음에 제가 어찌 미치겠습니까? 마지막 그 결론은 오늘 차기원 의원님 오셨는데 지금까지 처음에 인사말만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만 들었는데 마무리 인사는 그 우리 차기원 의원님이 하시는 걸로. 차기원 의원님 하기 전에 한 분이 꼭 하고 싶다고 하니까 우리 사무국장 한번.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경북 비대위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구태령이라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산림조합에서 이제 관리를 해서 하고 파쇄장은 그 일부 모든 주민들이 오해하시는 거는 파쇄장까지 거기서 다 맡아서 하는 줄 알거든요. 그러면 파쇄장은 다른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옆에서 애 먹고 나무를 비가지고 갖다 주는데 돈이 되겠나 이래 싶잖아요. 근데 그거랑 아무 상관없이 지금 안동에서 참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이 나무를 1톤을 팔게 되면은 적게는 7만 원에 15만 원을 겁니다. 제가 오래 좀 고민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 법안이 그대로 이렇게 생길 경우에는 이 독소조항 때문에 앞으로 난개발로 인한 또 다른 산림체나 산사대 등으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지 않는가, 저는 이제 그런 게 가장 많이 걱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까 위원장 한 분께서 말씀하신데 이 산불 특별법을 깨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깨려고 할 의사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부분에 피해 이주민 지원에 관한 부분을 저는 더 강화를 했으면 강화를 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공론화 될 수 있도록 한번 좀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목소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 제가 들으러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제가 농해수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맡고 있는 상임위가 따로 기재위하고 제가 다른 정무위 그쪽으로 재벌 개혁이나 경제 이쪽으로 제가 주로 하고 있어서 산불특위는 별도로 제가 하고 있는 상황에 제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리고 향후에 우려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좀 더 법이 보강돼야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목소리가 제대로 좀 이렇게 공론이 될 수 있는 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승규 녹색당 위원장님과 그리고 또 김수동 우리 환경단체 회장님한테도 한번 박수를 좀 주도록. 오늘은 짧지만 이런 긴 이야기 다 담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기 좀 남아 손을 주시면 지역 공동위원장님 환경단체가 앞서야 돼요. 진짜 상당 역할 잘하고 무슨 말인지 멀리 있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살펴 올라가시고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녹색당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번호를 주세요. 환경단체 때문에 국회에서 소문을 늦게 했느냐, 그죠? 그걸로 못하죠. 아니, 저 봐요. 그래도 제보를 하고 하니까 국회에서 그 정도 되면은 지금 다시 재제정하면 됩니다. 패스트트랙 태워가지고 재제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시간적 자 이걸 보세요. 대표님 이렇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현장에 싸우고 이럴 때 보이지도 않던 분들이 지금은 겨우가 우리가 싸우가 특별법 통과한다고 이렇게 있는 상황에 환경단체에서 데모하고 이렇게 하고 아니 제발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거부권 행사할 정도면은 정말 그 대단한 거. 아니요 벌써 그 한번 국회 통과했는데 21월 통과했는데 왜 아직 못 먹는 거죠? 우리 뒷판에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대통령에서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고생 많았습니다. 자 공동위원장님들께서는 담배 한 대 피우시고 잠깐만 이렇게 이 자리 만드는 것도 사실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진행을 하는데 사실 저는 경험이 없거든요. 지금 농사만 짓는 사람이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공론화장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사실 이게 공동위원장님하고도 소통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런 원하는 그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오늘 뭐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면 그건 다 제 잘못입니다. 아이고 다들 같은 마음이니까 그래도 이제 차라리 공론화장을 만들자는 개념이라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다 차이죠.